방 여사의 도끼 서린 목소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대형 장례식장 특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얀 국화로 장식된 영안실에서 벌어진 이 참담한 상황에 정민은 손에 쥔 국화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는 태석 오빠의 아내입니다. 당연히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라고? 핏줄 하나 못 이어준 주제에 무슨 아내야. 방 여사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8년 동안 우리 태석이한테 매달려서 돈만 축내고 아이 하나 못 낳아서 우리 집안대가 끊어지게 만든 년이 감히 여기서 가족인 척하고 있어. 주변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조용히 해요. 시누이 은주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지만 정미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미 언니, 오빠 장례는 저희가 알아서 치를 테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어차피 우리 태석이 재산 정리도 다 해놨어. 대성건설 지분의 강남 아파트까지 당신 몫은 한 푼도 없으니까 괜한 기대 말고 썩 꺼져. 정미의 손에서 국화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일주일 전 병실에서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8층 VIP 병실. 말기 간암으로 38kg까지 체중이 줄어든 남편 태석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말했던 그 순간이요. 정미야, 내가 죽으면 묘비를 꼭 봐줘. 무슨 소리예요? 항암 치료 효과 나타나고 있다잖아요. 정미는 남편의 메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묘비에 내가 남길 말을 꼭 확인해줘. 우리 둘만 아는 방식으로 쓸 거야. 태석 오빠.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태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정미의 손을 꽉 눌렀습니다. 꼭 기억해줘. 우리만의 암호.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미는 알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둘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 있었거든요. 건축학도였던 태석은 늘 수수께끼 같은 암호로 정미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5시간 후 태석은 정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유족분들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신다고. 정미는 바닥에 떨어진 국화를 다시 주워들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올려놓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석 오빠가 마지막에 한 말. 분명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을 거야. 우리만의 암호라고 했잖아. 묘비를 꼭 확인해야 해. 영정 속 남편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모욕과 배제 속에서도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 후 정민은 홀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묘비 앞에 선 순간 정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방 여사와 은주는 장례 당일에만 와서 형식적으로 절을 올리고는 다시 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묘비에 새겨진 문구를 본 순간 정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긴 복도를 지나 사랑을 비춘다. 이 문장이 단순한 추모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암호인 건가? 정민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태석이 말했던 우리 둘만 아는 방식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득 15년 전 대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이었던 태석과 국문학과 3학년이었던 정미가 처음 만난 것은 도서관이었죠. 태석은 늘 설계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끄적거리고 있었고 정미는 그런 그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야, 정미야. 이거 한번 풀어봐. 어느 날 태석이 종이 쪽지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도서관 3층 건축학 코너에서 동쪽으로 5m, 남쪽으로 3m 지점의 책꽂이 뒤를 봐.
정미가 그 좌표대로 찾아가니 책 사이에 작은 편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6시에 정문 앞 벤치에서 만나자. 너의 비밀 건축가. 오빠는 정말 별난 사람이에요. 정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건축가는 공간을 읽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언어를 읽는 사람이고. 태석이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둘이 합치면 완벽한 암호를 만들 수 있어. 그때부터 둘만의 특별한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태석은 설계도의 좌표와 치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숨겼고 정미는 그 속에 담긴 문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연애 2년째 되던 해 태석은 자신이 설계한 소규모 주택 도면을 정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집의 특별한 점이 뭔지 알겠어? 태석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복도가 유난히 길어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 정미가 도면을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이 창문 배치가 하트 모양이에요. 정답. 태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빛이 긴 복도를 지나서 하트 모양 창문으로 들어와. 그러면 사랑이 집 안가득 퍼지는 거야. 그때 태석이 했던 말이 바로 지금 묘비에 새겨진 문구와 똑같았습니다. 빛은 긴 복도를 지나 사랑을 비춘다. 정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태석 오빠. 정말로 나한테 암호를 남긴 거야? 묘비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정미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추모 글귀가 아니라 태석이 자신에게만 남긴 특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분명히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빠, 내가 꼭 찾아낼게. 우리의 마지막 암호 놀이를 완성시켜줄게. 정미는 묘비에 새로운 국화를 올려놓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태석의 작업실로 가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15년 전 연애 시절처럼 오빠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정미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태석 씨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 노성주가 건네준 서류를 보는 순간 정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이태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대성건설 지분 68%,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용산구 사무용 빌딩, 주식 및 예금. 총 130억 원을 모친 방옥희와 여동생 이은주에게 균등 분할하여 상속합니다. 정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노성주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유언장은 컴퓨터로 타이핑된 것 같은데 자필 유언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서명도 뭔가 어색해요. 그럼 이 유언장이 가짜라는 뜻인가요?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정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자신의 사진이 나온 것입니다. 8년간 아이를 낳지 못한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인의 가족들은 며느리가 갑자기 유산 상속을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정미가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정미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습니다. 정미 씨, 혹시 정말로 유산을 노리고 결혼하신 건가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기로는 고인이 생전에 정미 씨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는데요. 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는 전화를 끊고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정미는 마포구 월드컵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머리를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12평 남짓한 이 작은 방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에는 악플이 달린 기사들의 링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역시 아이도 못 낳는 여자는 믿으면 안 되네. 8년 동안 뭘 했길래 유산만 노리고 있어. 시어머니가 쫓아내는 걸 보니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 알만하다.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석과 함께했던 8년이 이렇게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인의 어머니 방 씨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며느리가 갑자기 유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들이 생전에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혼을 고려했다고? 정민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태석 오빠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도 정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미 방 여사의 편에서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휴대폰을 던지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석이 마지막에 남긴 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정민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내일은 태석의 사무실에 가서 진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방 여사와 언론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정민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성건설 본사 17층으로 향했습니다. 태석의 개인 작업실이 있는 곳이었죠. 격리부장 김 과장이 정미를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만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잠깐만 둘러보고 나갈게요.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정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태석의 냄새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고 벽면 가득히 붙어있는 설계도들이 마치 태석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빛은 긴 복도를 지나 사랑을 비춘다. 정민은 묘비에 새겨진 문구를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설계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프로젝트는 경기도 분당의 고급 주택단지였습니다. 이상하네. 이 설계도에서 복도가. 정미의 시선이 한 장의 도면에서 멈췄습니다. 모눈종이 가득히 그려진 주택 평면도에서 거실과 침실을 연결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도의 끝에서 창문으로 이어지는 선이 특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X축 125, Y축 200. 이 좌표가. 정민은 제도용자를 들고 선들의 교차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대학교 때처럼 태석이 설계도에 숨겨둔 메시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빛의 통로. 김복도. 사랑을 비춘다. 정미가 중얼거리며 계산하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맞아. 이 교차점이야. 설계도에서 빛의 통로라고 표시된 복도와 채광창으로 이어지는 선이 만나는 지점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P125, 2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P125, 200. 이게 뭐지? 정민은 작업실을 더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태석이 늘 사용하던 제도판 아래쪽을 들춰보다가 무언가 걸린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야? 제도판 뒷면에 테이프로 붙어있는 봉투를 발견한 것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미의 이름이 태석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미에게 우리의 마지막 암호.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태석이 말했던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태석 오빠. 정말로 여기에. 봉투를 열기 전에 정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태석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정민은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봉투와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미야, 이 암호를 푸는 너를 보고 있으면 정말 자랑스럽다. 15년 전 도서관에서 첫 번째 암호를 풀던 그때처럼 말이야. 안쪽 봉투에는 너만을 위한 진짜 선물이 들어있어. 그들이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 사랑해. 태석.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위해 이런 정교한 계획을 세워둔 남편이 고마웠고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오빠. 고마워. 끝까지 나를 믿어줘서. 정미는 눈물을 닦고 안쪽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상상도 못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댁의 거짓말을 뒤엎을 결정적인 증거들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태석이 직접 쓴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정미는 남편의 친숙한 손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이태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대성건설 지분 68%,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용산구 사무용 빌딩, 주식 및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배우자 정미에게 상속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이태석. 유언장과 함께 작은 USB도 들어있었습니다. 정미는 태석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태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정미는 화면 속 남편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내 암호를 풀었다는 뜻이겠지. 역시 내 아내야. 태석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녹화된 영상이지만 마치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준비를 한 이유는 어머니와 은주가 널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특히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정미야, 넌 내 진짜 가족이야. 8년 동안 함께한 시간,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것 모든 게 진짜였어. 그들이 널 가족이라고 부정해도 넌 내 아내야. 정미는 화면을 보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태석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난 일주일간 받았던 모든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필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해. 변호사 노성주 선생님께 맡기면 돼. 그리고 기억해, 정미야.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영상에서 태석이 산소 마스크를 쓰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 대신 싸워줘. 그리고 행복해져. 내가 행복한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정미야. 영상이 끝나자 정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감동, 그리고 강한 의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태석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미는 자필 유언장과 USB를 소중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방여사와 은주의 거짓말에 맞서 싸울 무기가요. 휴대폰을 꺼내 노성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정미입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지금 사무실로 갈게요. 어떤 증거를 찾으셨나요? 태석 오빠가 직접 쓴 자필 유언장이요. 그리고 영상 증언도 있어요. 전화 너머로 노성주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겠네요. 정미는 휴대폰 배경화면 속 태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빠, 내가 끝까지 싸울게. 우리의 사랑을 지켜낼게. 작업실을 나서며 정미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태석이 죽어서도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호 법정. 3주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정미는 방여사와 은주가 앉아있는 피고 측을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온 베테랑이었지만 정미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주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이 위조된 것임을 입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실제로 남긴 자필 유언장을 제출합니다. 자필 유언장이라고요? 판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고인 이태석 씨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입니다. 필적 감정도 완료됐습니다. 노성주 변호사가 자필 유언장을 법정에 제시하자 방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주는 어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 유언장의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원고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작이라고요? 노성주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일까요? 노성주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자 법정 스크린에 태석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미야,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내 암호를 풀었다는 뜻이겠지. 태석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방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은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야, 넌 내 진짜 가족이야. 8년 동안 함께한 시간, 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것 모든 게 진짜였어. 영상 속 태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법정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판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널 가족이라고 부정해도 넌 내 아내야. 나 대신 싸워줘. 그리고 기억해,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석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 측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조작이요? 노성주 변호사가 냉소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노성주 변호사가 의료진의 증언서를 제시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담당의의 증언입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의식이 명료했고 부인에 대한 애정을 계속 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 여사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리 태석이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민은 방 여사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성주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사랑은 혈연보다 강합니다. 고인이 마지막까지 선택한 것은 8년간 함께한 배우자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정민은 태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 계단에서 은주가 정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3주 동안 적대적이었던 신우이의 표정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야, 무슨 할 말이 있어? 저기 카페에서 잠깐만요. 두 사람은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고백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갑자기 왜 그래? 오빠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진심으로 언니를 사랑했다는 걸 알았어요. 정민은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야, 사실 어머니가 그 유언장을 조작하신 거예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신 다음 날 어머니가 급하게 변호사를 불러서 만드신 거였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정민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럼 태석 오빠는 정말로 나한테 모든 걸 남기려고 했던 거네. 네. 오빠가 병원에서 어머니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정미가 내 유일한 가족이다. 정미한테 모든 걸 남기겠다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서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세요? 어제부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하세요. 정민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은주야,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 태석 오빠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클지 알거든. 언니. 은주가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만 진실은 밝혀져야 해. 태석 오빠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야 하고. 네, 맞아요. 제가 법정에서 증언하겠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증언할게요. 정민은 은주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언니가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오빠가 언니를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은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오빠가 생전에 자주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정민은 내가 만난 가장 따뜻한 사람이다. 그 마음씨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요. 정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석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꿈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은주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재판에서 은주의 증언과 함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미에게는 태석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문이 읽혀지는 순간 정민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의 용기 있는 증언과 결정적인 증거들 덕분에 진실이 승리한 것입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인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유산은 배우자인 원고에게 상속됩니다. 정민은 노성주 변호사와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미 씨, 승소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돈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정민은 태석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 3일 후 정민은 정기 검진을 위해 강남구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째세요. 의사의 말에 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임신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초음파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화면에 나타난 작은 점을 보는 순간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석과 함께 3년 동안 시도했던 시험관 시술의 냉동 수정란이 드디어 착상에 성공한 것입니다. 태석 오빠, 우리 아기야.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냉동 수정란은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관해 두신 것 같네요. 의학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민은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태석이 죽어서도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용인 추모공원을 찾았습니다. 태석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배를 쓰다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들려요?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오빠가 그렇게 원하던 아이가 정말로 왔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정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무시했는데 이제 보시겠어요? 우리 사랑의 결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묘비에 새겨진 빛은 긴 복도를 지나 사랑을 비춘다는 문구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빛이 긴 터널을 지나서 새로운 사랑을 비춰준 것입니다. 오빠, 제가 이 아이를 잘 키울게요. 오빠처럼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울게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매일 얘기해 줄게요. 해가 지면서 묘지에 노을이 깔렸습니다. 정민은 묘비에 새로운 국화를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정말로 끝나지 않았네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민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석과의 사랑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들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은주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신우이와 함께 정민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태석이 남긴 마지막 암호는 단순히 유산을 찾는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영속성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